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 살짝 엇갈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부진에 살짝 상승을 반납하면서 약세로 돌아섰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2차 전지주에 다시 자금이 쏠렸습니다. 에코프로나 LNF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FOMC를 앞두고 관망하려는 흐름인데요.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블루가 시장에서 뭔가 금기의 색인데 그쵸? 저희 다 뭔가 블루톤으로 맞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블루 넥타이인데. 그러게요. 마음은 빨간색입니다. 좋습니다. 내일장은 반대로 좀 빨간 톤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내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물론 시장의 컨센은 금리 동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후에 7월 달에는 한 번 더 인상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도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결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거에는 동의하시죠? 네, 뭐 지금 현재 예상치는 동결 부분이 강한 것 같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동결이지 않을까 싶은데 동결일 것 CPI가 같아요. 좀 높게 나오면 그렇죠. 인상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일단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당 임금이 좀 지난 분기 대비 좀 하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CPI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미 동결에 대한 분위기는 앞선에 말한 것처럼 좀 선방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5월 달 한 달 내내 글로벌 지수 내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게 일본 지수였고요. 그 다음이 대만, 그 다음이 브라질, 마지막이 한국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을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지수 상승 대비 아웃퍼폼한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9조 8천억 정도 들어온 외국인 자금 중에 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했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조적인 분위기가 FOMC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환율 하단에 대한 분위기를 좀 잡아가면서 기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CPI 같은 경우 특히 금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처음 저희가 접했을 때 뭐 빅스텝이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스탠스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분위기가 언제고 그리고 중단에 대한 분위기가 언제 확정이 되는지에 대한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중간 선거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53년 이후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수 기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상대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특히 작은 소유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가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시장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는 게 긴축 정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긴축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인지 과장님은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사실 동결하는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일단은 5월 달에도 FOMC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의 위기는 고비는 넘긴 것 같다. 어느 정도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도 올라갔고 결국에는 금리 향후의 상단 얘기보다 언제 금리 인하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번 FOMC를 동결하고 나서 파월 기자회견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봐야겠다. 왜냐하면 캐나다도 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호주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긴축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더 안 좋은 곳으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조선 대부분의 이런 시크니컬이나 이제 빅섹터 같은 경우들이 서서히 실적들이 회복하는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하반기는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8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한 달이 미뤄질지 아니면은 그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여부가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좀 막바지 사이클에 다다른 것 같아서 이제는 인상을 하든 동결하든 시장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고 뭐 아니다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차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서 시장 분위기가 동결한다라고 하더라도 환호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과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경기 침체 반락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가지고 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3분기, 4분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대만을 중심으로 특히 일본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베타가 큰 업종에 대한 접근보다는 낙폭과대 측면에서 업황이나 업종이 개성될 업종,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작년 연말에 상저하고로 예상했거든요. 네. 시장 분위기를. 근데 전혀 반대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반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시장 대응이 훨씬 더 효과적인 시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좋았던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대응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분기에 좋아지는 업종들이 뭐냐라고 접근했을 때 네. 2차 전지 비중이 정말 꽉 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오른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 보이는 비중에 대한 부분을 늘리기보다는 여전히 좀 턴어라운드하는 업종들, 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대표적인 게 조선 업종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그래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파월이 CPI나 경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키워드 저희 반도체 섹터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말고 한중 갈등 보도록 할게요. 중국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랑 한국이 조금 불편한 관계 있잖아요. 중국 6.18 쇼핑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 화장품이 조금 부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아마 3월에 강군제 때도 마찬가지였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네. 이제 큰 변화가 생겼던 게 뭐 LG생활건강이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중국에 강했던 브랜드들이 탑 10위권에 들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로컬 브랜드인 프로화가 그 빠진 40%의 비중을 그 자리에 그대로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프로화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제 브랜드 화장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 그 기술력이나 이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이제 리오프닝이 돼서 이제 옛날처럼 다시 한국 화장품 K-뷰티가 다시 중국 시장을 갈 수 있을지 여부 또 어떤 중요할 것을 보고 있으나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 네. 물론 2분기 실적도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미 아모레퍼시픽도 코로나 때 이미 이니스프리에 대한 브랜드를 계속 꾸준하게 철수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없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 오늘도 제가 이제 갔다 왔던 화장품 회사 마찬가지 네. 실제로 대부분의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탈중국화를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거고 물론 이제 최근에 6월달에 나왔던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그나마 계속 꾸준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국 쪽의 수출이 큰 폭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이나 이제 미국 쪽 시장으로 좀 확장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중국주 약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화장품을 이제 짓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나 다른 섹터로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물론 인바운드 쪽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특히 제주도, 롯데관광개발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런 거는 오케이인데 중국으로 오히려 수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진들이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기업들은 굳이 바라볼 필요는 없고 차라리 뭐 리오프닝 관광 쪽을 보시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안 그래도 주변에서 대표를 물어보는 게 네. 색조 화장품은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라갔는데 오히려 대형 화장품들 빠졌으니까 네. 이걸 사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쪽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계속 실적이 꾸준하게 2분기도 좋아지고 있고 3분기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대형 화장품 같은 경우 오히려 계속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사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을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행객은 오히려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게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최고의 리스크는 그거죠. 중국이 갑자기 네. 변심을 해가지고 향후에 뭐 한국과의 관련된 이런 문화적인 어느 정도 차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건 좋지만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주는 그럼 전체적으로 아직은 보는 건 좀 무리겠죠?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2차 전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던데 관련주들 지금이라 잡아볼까요? 아마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2분기보다는 좀 개선된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GPU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좀 상향하면서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 쪽에서 TSMC 비중을 좀 줄이고 일본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국내 쪽에서도 분명히 수혜 업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향후 5년 동안 약 한 45조 정도 네. 계속적으로 투자를 발휘한다라는 좀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반도체 끝단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인데 그 다음 국가 같은 경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메모리 쪽에서도 DDR5 모멘텀 같은 경우가 국내 쪽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꾸준히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동진세미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HPSP까지 꾸준하게 좀 순환매가 도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비메모리 또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한 50% 이상씩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메모리 쪽에 대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확대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 충분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부장주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또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